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지수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주식을 사볼 만하다. 여전히 중성주 코스닥이 훨씬 더 낫다. 매매하기 훨씬 더 낫다.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만약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2차전지 섹터들은 조금 종목마다의 대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별로 기운이 없어 보여요?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은가? 아닙니다. 항상 4시, 5시는 항상 진이 빠지는 시간이긴 합니다. 사실.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하고. 그죠, 전투를 하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는 시간인데 남은 체력을 여기서 또 쥐어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장렬하게 산화하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죠. 네. 자, 일단 오늘장 보면은 미중 변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금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눈치 보기 장이다. 뭐 이슈와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그런 주식만 좀 가는 거 아니냐, 네. 수혜주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장 좀 분석을 해주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미 어제 뭐 히토리오 뭐 미중 무역 분쟁 또 나오니까 뭐 개별 테마로 히토리오 주식들 좀 올라가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참 심하네요. 정말 저는 오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요란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9천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야기 말씀하면서 2조 가깝게 샀으니까 좀 브레이크는 잡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매도가 나왔고 뭐 그래서 어제 또 들었던 생각은 선물은 매도 나왔지만 현물에서도 또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팔아 제끼면 또 사겠지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아침 10시쯤 되니까 또 한 4천억, 5천억 또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한 8,500억 정도 선물 순매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현물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방향성은 갖다 놓고 그냥 박스권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뺑뺑하게 돌리는 뭐 종목장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관련 변수인데 중국 관련 밀리기는 하고 뭐 위안화 환율도 뭐 다시 절하되고 그러긴 했지만 다행히 뭐 생각보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큰 영향은 이미 뭐 어제 한 번 정도로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어제 뭐지 항생 보니까 뭐 네. 4%씩 오늘도 많이 밀렸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밀렸고. 우리가 참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죠. 거기도 방어도 뭐 근데 뭐 이게 뭐 공산당 리스크라고 하면 또 리스크이기도 한데 다행히 뭐 한국 시장이 오늘 오후 들어가지고 좀 낙폭을 좀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수급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오전에 좋았던 섹터들이 조금 계속 오후에도 계속 좋았던 움직임인데 중국 관련 변수는 우리가 한번 겪었었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변수는 한번 겪었었고 결국은 또 지금 왕이 부장이랑 또 만나가지고 또 이제 뭔가 분쟁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우려감들 때문에 좀 움직였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사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된다라고 하면 또 해결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결론을 이미 봤잖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변동성 너무 공포감 있는 뭐 그런 장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꼭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미중 분쟁이 나온다, 미중 무역 분쟁 또 분쟁 뭐 이런 이슈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저는 활용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대기업들 중에 국식한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일단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DDR 관련 이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성과를 냈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일단 테슬라가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기존에 지난번 분기 때는 사실 뭐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이 낸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또는 비트코인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완성차를 많이 팔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조금 기대감들이 장전이 좀 있었고 그런데 또 삼성 SDI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관련 주식들이 올랐고 부품주들이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된 뭐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이 올랐고 공통점은 뭐냐면 대형주보다 여전히 소부장, 중소형주, 코스닥 이쪽이 계속적으로 세다는 거고요. 이 흐름은 일단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이 두 꼭지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또 영향을 미칠 건데
일단은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종합을 한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하락이 뭐 지수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주식을 사볼 만하다.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이 실적 좋게 발표했지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도 좋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소형주나 부품주가 더 중소형주 코스닥이 훨씬 더 낫다. 매매하기 훨씬 더 낫다. 요 컨셉은 실적 시즌 마무리 플러스 잭슨홀 미팅까지는 좀 더 갈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이 어떤 그 심각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건 일시적인 이슈이기 하락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 같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세부 이제 내용은 뭐 사교육 통제 뭐 이런 이슈 있기는 한데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이거를 우리가 매매 투자의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좀 그래야 뭐 이것 때문에 뭐 청담 러닝이라던가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긴 하던데 그렇게까지 확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오늘 대북주도 그 다음에 또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북주들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죠. 이게 대북주가 참 이거는 시도 때도 제가 없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2017년, 18년도 흐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마무리가 사실 남북 경협주거든요. 마무리가 네, 마무리가. 그러니까 그 상승의 끝이 네, 상승의 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7년, 18년도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사실 솔직히 경협 관련 이슈가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2017년, 18년의 패턴과는 좀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정말 뜬금없이 좀 나오긴 했죠. 좀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5월 30일 잠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때죠. 이때가 아니구나. 네, 이건 작년이고요. 이때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요때부터 5월 30일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상승했냐면 이때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더 익사이팅하게 보기 삼성전자 좀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이 2016년 5월 30일에 터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보이죠? 2016년 5월 31일 네. 대량 거래 그 전에 몇 년 동안 없었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죠. 그리고 2018년 오히려 삼성전자의 최고 실적 영업이익 59조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지만 주가는 2018년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해서 이게 한 번씩 올라가는 여기 딱딱 올라가긴 하지만 이미 선반 그때 실적 좋은데 삼성전자 왜 떨어져? 그때 최고 실적이라며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밝혀졌죠. 2019년 가보니까 2019년도에 빅사이클은 없었다.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 이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수가 좀 더 셌습니다. 중소형주들.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셌었고요. 하반기에는 그때 대정주였던 철도주 중에 부산산업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대장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철도주가 대장이었으니까 이때죠. 2018년 5월부터 이렇게 엄청 올랐죠. 그리고 나서 결렬되고 싱가포르 회담 결렬되고 나서부터 이게 와장창 무너졌죠. 10월 달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빠졌어요. 빠졌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경로가 코스닥도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두마차를 앞세운 완전 대형 주장. 2020년에는 2차전지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제 5대 주도주 섹터를 앞세운 대형 주장이었고, 2021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코스닥장 중성주장, 2021년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뭐 경기민감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 여름 들어서부터는 확실히 종목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는 조금 이제 IT 소부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대북주가 튀어나온 거죠. 대북주가. 그래서 좀 사실 좀 꺼림칙하기는 해요. 왠지 뭔가 2018년 해서 10월 달 추석 이후에 또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건 하락?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튄 거잖아요. 네, 저거는 그렇죠. 대세적으로 여러 그렇죠. 네. 가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지금 남북 대화는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북미 대화를 해야 결국은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북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건데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는 빼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되더라도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아난티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금강산 관광호텔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죠. 근데 이제 아난티는 사실 그거 말고도 올해 흑자 전환하고 이제 우리 여행 많이 가면서 놀자주로 분류도 됐었고.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역시나 DNA는 못 속이는 게 결국 대북주의 대북주로 모습을 간다. 보여줬죠. 예. 대북주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 뭐 일신석재라든가 전통적으로 대북주였던 철도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대북주도 마찬가지로 2018년 같은 그런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예, 그때처럼.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미국이랑 북한이랑 만난다고 너무 해도 뜬금이 없잖아요. 예, 뜬금도 없고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 좀 나쁘게 말하면 시장의 수급을 나눠 먹는 하나의 또 섹터가 등장해서 또 더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IT 부품주 소부장, 뭐 2차 전지 관련 또는 반도체 관련만 쭉 괜찮았으면 차라리 이쪽만 쭉 파면 됐는데 이쪽이 또 갑자기 등장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을 뺏어갈 수 있는 섹터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뭐 일신석재가 이것도 상한가가 깨졌네요. 예, 아까 상한 붙였었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기된 바 없다. 네, 이게 없다로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깨졌죠. 예, 다 차라리 꼬리가 생겼잖아요.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뉴스플로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수급이 섹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건수 명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전형적인 종목장의 모습이고요. 일단은 올해 추석 이후는 조심하자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생각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강해졌다라는 말이 난 거죠. 확신보다는 강해졌다는 말 맞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단 왜 추석 이후냐인데 뭐 다른 분이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계속 불거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슈는 이미 12월 말에 다 파는 게 아니라 결국은 10월부터 팔기 시작해요. 큰 손들은 주식을 10월부터 팔기 쭉쭉쭉 줄이다가 11월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잔잔바리로 이제 내년 주도주들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동성이 나오는 건 추석 이후부터 10월 정도가 시장의 하락 변동성 나올 때가 10월이 가장 확률적으로 제일 커요. 그래서 10월을 조심하자라는 건데 일단 올해도 한번 그때 가서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연말 가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변수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또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아직 끝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한 장은 한 번 정도 남았다. 올 것이다. 네, 올 상승할 것이다. 수 있는. 네.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뭐 3,500포인트, 3,600포인트 거기에 함몰될 게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종목들 보면서 모멘텀 찾아다니면서 또는 모멘텀이 나올 걸 예상하는 걸 찾아다니면서 본인들만의 이제 매매 스타일대로 지금 매매하는 장이다. 그 관점은 일단은 올 연말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볼까 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 대북 관련주는 단기 테마로 끝날 그렇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네. 메타버스 관련주죠. 맥스트가 오늘 상장을 네. 했어요. 따상했고요. 나왔죠. 네. 그런데 반대로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는 전부 하락했단 네. 말이죠.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서? 쏠렸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알체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알체라는 알체라. 네. 오늘 황당한 공시가 나왔죠. 옛날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회사도 제가 기억이 나요.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거 봐볼까요? 일단 알체라가 오늘 공시가 나온 게 우리가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뭐 바이브 컴퍼니 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체라가 갑자기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 일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주식 이 메타버스들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되게 황당하실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후행적일 수 있지만 이제 희한한 거래량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안트로젠도 그랬거든요.
안트로젠도 보면 언제인가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때입니다. 요때가 2018년 맞네요. 2018년 4월달 바이오의 한 복판이었어요. 코스닥의 수급이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대북주로 넘어가기 이제 그 직전인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기억이 나는 게 오후 3시 정도에 우리 회사 고평가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대표가. 네, 그러면서 고점에서 대량거래 음봉 나오면서 하락 쫙 나왔고 이제 나머지 물량까지 하면서 이제 사실 저는 이거 나왔을 때 근데 대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대응이 쉽지 않았고 왜냐면 순식간에 급락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음봉 나오고 나서 다음날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고점에서 음봉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런 데서 한번 물리면 소위 말해서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이거 보시면 2018년 4월이잖아요. 이거 회복을 아직도 못했어요. 보시면. 네. 근데 중간중간에 정말 희망 고문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가 되게 이게 하락폭의 50% 되돌림이거든요. 네, 여기가 마지막 탈출 기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했는데 여기서 사실 여기서 보유한 기존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8만 원, 19만 원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되게 절대 못 파는 자리긴 합니다. 그렇죠. 희망 고문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일단 알체라가 그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상장 주식수가 다 나왔다. 한 바퀴 돌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고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여기서 시작이거나 여기서 끝이거나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에 숨겨진 진실. 제가 거미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래량은 미래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저랑 친구들이랑 제가 같이 주식하는 친구들이랑 거미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나오면 일단 이거랑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이 보시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 자이언트 스텝은 좀 내용이 다르지만 특히 신규 상장 주식들을 볼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테마나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기에 수급으로 인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쥐어짜기 상승이 한번 세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알체라도 상장 주식수만큼 하고 나서 뭐 그리고 나 좀 더 가긴 했지만 여기서 못 팔았던 분이 어제 팔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어제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거를 피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뭐 운 좋게 어제 팔았으면 정말 땡큐긴 하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수익률보다 손익비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내리면 사실 다 말짱 꽝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맥스도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일단은 우리가 메타버스 하긴 하지만 그리고 올랐던 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5년 내 도입하겠다라고 바뀌겠다고 하지만 사실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지. 사실 조금 약간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뭐랄까요 환상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메타버스도 뭐 관련 주식들 추천드리기도 했었지만 물리면 정말 고생할 만한 주식이에요. 그렇지. 몇 년간. 네, 몇 년간은 되긴 되겠지만 삼성 2차 전지도 그때 2013년, 14년도에 2배 갔다가 4년 물렸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지금 사실 우리가 게임으로만 사실 접하지 실생활에 뭔가 그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만약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워낙에 지금 TV에서 나오고 왜냐면 테마 그밖에 없었으니까 올라간 주식들이. 근데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되는데 변동성 심할 건 각오하고 봤었어야 됐고 저는 이제 여기 이게 나왔길래 좀 떨어지면 사는 게 낫겠다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별로 메타버스는 냉정하게 헤어진 전 여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오늘 그러니까 끝나는 날이다. 근데 이거 새로 한 그 맥스트는 어떻게? 이건 신규 상장주 관점으로 봐야 된다.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다른 아니라. 섹터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낫다. 수급이 빨리빨리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좀 요즘에 개별 종목들, 섹터들 매매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오를 만한 게 어디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는 거죠. 근데 좀 종목도 쉽지 잘안 않은데 보이죠? 오늘 다행인 거는 2차 전지 섹터들이 조금 괜찮았죠.
아 그래요? 네, 신흥 SAC가 제가 상승 대비 33%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여기서 딱 그 자리에서도 이제 예쁘게 조정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 실적이 나오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센 반등이. 근데 신흥 SC가 대표적으로 삼성 SDI 후광 효과를 보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오늘 동아기업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일단 동아기업도 되게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동아기업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들은 조금 이제 종목마다의 대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부장 그리고 오늘 원익 QNC라던가 그다음에 오늘 ISC도 좀 괜찮게 올랐고요. 이런 IT 부품주들하고 2차 전지 부품주들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늘 만약에 올랐으면 좀 팔아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셌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수. 오늘 올랐던 애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거를 퐁당퐁당을 잘 맞춰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어렵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음봉일 때 사서 양봉일 때 파는 단기 매매 지금 트레이딩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신에 되는 섹터 내에서 되는 섹터 내에서 근데 지금 되는 섹터가 2차 전지 부품 몇 개, 그다음에 IT 부품 몇 개 그런 건데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 IT 후공정 업체들 뭐 유니테스트, 네페스, 테스나 이런 쪽도 지금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 MC넥스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졌거든요. 잠깐 다시 볼게요. 카메라 쪽. 네, MC넥스도 그러네요. MC넥스도 지금 오늘 음봉이잖아요. 이런 건 한번 사볼 만한 오늘 종목인 거죠. 이런 것도 좀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표님이 뭐 오늘 그렇다면 몇 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종목을 여기 방송 시작할 써 있지 않아요? 그 종목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 그렇지. 네, 추천을 할 수가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 게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제가 오늘 해도 이게 올라가는 날 또 달리고 올라가는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모르시면 정말 소액으로만 해보세요. 모르시겠어요. 간만 익히는 정도. 간만. 네, 지금 어렵습니다. 네,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그러니까 잃을 걸 각오하고. 네, 그렇죠. 네, 경험을 지금은, 얻는다 생각하고. 네,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 장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